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단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최악의 1월을 보낸 이후에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안도의 한숨을 보내면서 이번 주를 보냈던 것 같은데 아마 미국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아마 이번 주를 보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 이번 주에 시황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지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1.11% 상승, 그 다음에 S&P 500은 1.03%, 그 다음 나스닥은 0.79% 상승, 플러스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제 바로 어제 밤이었죠. 바로 전일 시장에서 또 한 차례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 우려감이 커지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 1월 계속 빠지던 주에 비하면 그래도 이번 주 주간 수익률은 미국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섹터로 봤을 때는 일단 아무래도 주요 경기 민감주들, 미처 목재, 철강 뭐 이런 쪽, 자동차, 운송,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뭐 에너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상승하는 업종들이 나왔었고 주로 다우 중심의 섹터, 다우를 중심으로 한 섹터 위주로 업종별 상승률이 나타났다라고 이번 주에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 보게 되면 지금 일단 미국 증시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승 종목들도 주로 뭐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들, 실적 발표에서 나온 이야기들 이후에 반영된 주가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PS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운송업체인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었고요.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 주간 수익률로 굉장히 좋은 모습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14% 정도 상승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AMD 역시도 이번 주 실적 나왔었죠. AMD 뭐 그동안은 계속 사실 이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인데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번 주 주간 수익률로 역시 14% 정도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그 미국의 주요 통신사인 T-모바일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주간 수익률이 약 11% 정도 기록을 했는데 바로 사실 어제 반영된 수익률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어제 10% 이상 상승했었고 그 나온 내용으로 따르면 이제 그 신규 가입자 수가 기존의 컨센서스가 한 500만 명 정도였는데 발표한 수치는 500만 명에서 55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가이던스를 넘어서는 신규 가입자 수 발표에 따라서 T-모바일의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있었고요. 긍정적인 실적 발표 있었고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이번 주에 좀 핫한 기업은 또 구글이었죠. 알파벳의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7%, 8%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그 20대 1로 이제 그 주식 분할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알파벳의 주가가 거의 3,000달러, 뭐 2,850달러니까 이게 20분의 1로 만약에 쪼개진다라고 하면 가격대가 10만 원대니까 확실히 좀 낮아지는 부분들 이게 사실 이제 주식 분할 자체가 기업 본질의 가치에서 뭔가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뭐 재작년에 애플이나 뭐 테슬라도 그랬었고 엔비디아도 그랬었고 이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오면서 나오는 이런 주식 분할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 추세가 좀 그 알파벳까지 이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다우 지수가 이제 그 시가총액 비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우지수에 산정하는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비중을 봤을 때 이 주당 가격도
이것도 이 다우에 편입하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지표 중에 한 가지이다 보니까 다우 지수의 편입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제 뭐 무조건 알파벳이 주식분할 한다고 편입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는 사실 광고 쪽이 거의 알파벳, 구글의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예상치를 일부 좀 하회하는 모습들을 발표했었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서 이제 개선된 부분들 역시나 좀 알파벳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눈에 띄는 종목은 사실 하락 종목에 조금 더 있었죠. 일단 이 주간 수익률을 봤을 때 굉장히 뜬금없이 마이너스 24%, 21%, 그것도 뭐 시가총액 적은 기업도 아니고 굉장히 누구나 알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에서 급락이 나왔었는데, 일단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미 추세 자체가 사실 좀 많이 꺾였었고, 그 중간에 이제 뭐 핀터레스트 인수 이슈도 있었고 좀 노이즈가 많은데,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서 뭐 거의 대부분의 안 좋은 지표들을 조금 발표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가이드 실적도 그렇고 가이던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규 가입자, 신규 계정에 대한 향후 전망치라던가 이커머스 쪽 매출도 하향 전망, 하향 조정, 전반적으로 현재 실적과 향후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표에서 좀 안 좋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페이팔의 주가가 좀 실적 발표 후에 굉장히 또 한 차례 또 급락이 나온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도, 메타 플랫폼스로 불리는 페이스북도 바로 어제만에 주가가 26% 급락을 하면서 뭐 페이스북, 메타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 또 아마존도 어제 거의 7.8% 급락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수혜를 봤었던 기업들이 어제 좀 급락이 나온 모습들을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펠로톤 같은 경우에도 어제 9% 급락하면서, 피트니스 업체죠. 펠로톤 급락 나왔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역시 어제 그 주간에는 이제 뭐 자사주 매입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시티에서 커버리지 확대 이런 뉴스 나오면서 좀 한 차례 급락 후에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 나왔지만, 진짜 다시 또 관련 기업들 주가 급락할 때 넷플릭스의 주가도 같이 좀 빠지는 모습들까지, 지금 이제 굉장히, 원래 사실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 실적 발표가 됨에 따라서, 혹은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사실 이제 굉장히 정직하게 급락하고 뭐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추세가 조금 더 심해지지 않았나.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마존 이런 기업들, 팬데믹 수혜로 봤었던 기업들이 이제 한 차례 어제 급락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있었고요. 클라우드 쪽 실적, 호실적 발표 나오다 보니까 아마존은 장 마감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는 모습 나왔었고, 핀터레스트도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9% 같이 밀리면서 조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장 마감 후에는 10% 이상 또 한 차례 또 급등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큰 모습들이 지금 개별 기업들마다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거의 S&P 500 기업들이 약 80% 정도가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었고요. 지금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4% 이상 지금 이제 우한 호실적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확실히 호실적에 대한 전망치, 실적 상향에 대한 전망치 둔화세는 이번 분기에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기업들마다 좀 차별화되는 경향들, 모습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급락할 때 또 한 차례 굉장히 또 크게 또 빠지고 크게 오르고 이런 모습들, 굉장히 좀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지난 1월이 거의 코로나 팬데믹의 3월과 거의 2020년 3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 실적도 그런데 이제 그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90달러 돌파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좀 급등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관련된 이슈들 좀 노이즈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방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정부와 뭐 군에 대한 좀 조작된 선전 비디오를 러시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뭐 동유럽 쪽에다가 군사 배치한다는 뭐 이런 뉴스들. 그러니까 아직도 뭐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 회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우려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역시나 좀 증시 악영향을 주고 있는 한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명절 기간 동안의 지수, 미국의 지수가 특히나 나스닥 중심으로 어쨌든 한 차례 급등을 했었던 빠르게 올라왔었던 부분은 뭐 워낙 많이 빠져서 뭐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보다는 증시를 끌어내렸었던 주요 요인이 연준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매파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주요 이제 몇몇 그 연방은행 미국의 지역 연방은행의 총재들이 3월에 50bp 금리 인상에 반대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 빠르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물론 이제 바로 전일에 또 한 차례 급락 나오면서 거의 다 되돌리긴 했었지만 어쨌든 한 차례 좀 시장에 달래주는 모습들 뭐 이제 다만 추세가 뭐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바로 어제도 이제 영국 쪽에서는 금리 인상 지난번 작년 12월 이후에 연속적으로 해서 금리 인상 나왔었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 또 한 차례 급등 나오고 기술주도 빠지는 어제 추세가 다시 또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반등했었던 부분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조금 쉽지 않겠다라고 조금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좀 춘절 기간이다 보니까 휴장이었고요. 홍콩 황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약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사실 홍콩이 이제 작년에 제일 주요 시장 주요 국가 중에 제일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 중국 쪽에서는 이제 발표된 경제 지표가 조금 호조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홍콩 항생은 좀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았었고 그리고 특별한 중국 쪽에서는 워낙 뭐 휴장하는 기간,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 장이 열리지 않았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특별히 소개해드릴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있었던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도 제가 준비해온 ETF를 또 한 차례 소개해드릴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준비해온 ETF는 미국 국채 투자라는 ETF입니다. 미국 국채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주식이 위험 자산이고 이제 채권이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채권 중에서도 뭐 이제 일반적인 회사채보다는 아무래도 국공채, 지방채들이 조금 더 높은 신용 등급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안전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안전 자산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국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스럽겠지만 미국의 이제 디폴트 가능성이 워낙 낮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도 결국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기술주 성장 주제 급락이 지금 시장의 주된 요인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시장 갈 때야 뭐 당연히 채권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고, 근데 이번 우리 1월 시장에서 우리가 겪었지만 결국에는 자산 배분, 그다음에 안전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너무 모르게 된다면 이런 시장에 대해서 또 한 차로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겠죠. 그럼 또 한 차 우리는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에 이어서 또 한 차례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미국 국채 ETF를 준비를 해왔고요. 크게 이제 만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채권은 주식과 다르게 이제 만기가 존재를 하는데, 이 만기가 짧냐, 그다음에 기냐, 이거 나눠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종목 코드로는 이제 SHY가 미국 국채, 단기 국채 투자하는 ETF고, 그다음에 IEF가 미국 국채 그 만기가 7년에서 10년 중기채에 투자하는 ETF, 그다음 TLT가 미국의 장기 국채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그런 ETF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기 운용사도 다 같고요. 블랙락 운용사에서 다 동시에 2002년에 상장되었으니까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자랑을 하고 있는,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 국채 ETF고요. 물론 종류는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미국 국채 ETF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죠. 전반적으로 다 20억,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 안팎의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단기 국채 투자하는 SHY의 운영 규모가 조금 더 크다. 200억 달러 넘는 규모를 자랑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채권이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금리가 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1%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고, 다만 이제 그 장기채인 TLT의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만기가 길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이 해당 기간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단기채보다는 TLT 만기가 긴 상품의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점. 물론 이제 그렇게 유의미한, 굉장히 뭐 배당주 투자 관점에서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미국 국채 안전자산 자산 배분 관점에서 투자하는 상품들은 굉장히 시장을 아웃퍼폼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조금 더 높여보자라는 차원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투자 포인트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이제 미국 국채. 사실 이제 이 국채 해외 채권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절차도 아무래도 이 ETF는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처럼 그냥 접근해서 일반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 직접 투자할 때는 절차도 조금 번거롭고, 그다음에 이 해외 채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국 국채가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긴 하지만 해외 채권 자체가 그 각자 고객분들마다의 투자 성향이 있는데, 그 좀 높은 투자 성향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손쉬운 접근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식과는 상관관계가 낮은 상관관계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리스크 헤지를 일부 해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변동성도 뭐 특히나 요즘 시장은 요즘 개별 종목들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엄청나게 크게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ETF들은 하루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뭐 1% 움직이면 굉장히 또 많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실히 좀 낮은 변동성으로 우리가 또 수익률을 일부 방어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미국 국제 투자는 ETF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그 주식과 대표적인 주식 ETF S&P 500에 투자한 주식 ETF SPY와 조금 비교를 해서 백테스팅을 한번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해가지고 돌려봤고요. 2022년 2월까지 해서 기초 시점에 $10,000를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이제 이 초록색이 SPY, 그러니까 S&P 500 주식에 투자하는 ETF고, 나머지가 이제 채권 국채 ETF인데,
보게 되면 확실히 좀 정반대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죠. 물론 이제 주식이 오를 때 채권이 빠지고 이렇게 약간 정방향적인 게 사실 이론적인 부분들인데 시장에서는 이게 100% 작동을 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물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확실히 주식이 빠질 때 이 채권이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다라는 점들을 백테스팅 결과에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2008년 때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리스 유로 위기 때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 이때 주식 급락했을 때 사실 뭐 이때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럼 어쨌든 주식이 굉장히 급락했을 때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락폭도 적었고 오히려 좀 반등하는 모습들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들이 나왔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식과 낮은 상관관계를 통해서 리스크를 일부 줄여볼 수 있는 투자 상품군이 될 수 있겠죠. 조금 더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이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차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전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이 아웃퍼폼 할 수밖에 없겠죠. 위험 자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국채 채권 ETF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수익률 아웃퍼폼의 목적보다는 리스크 시장이 빠질 때 수익률이 안 좋아질 때 급락할 때를 대비하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좀 같이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 IEF 중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1년 동안에 그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해 최고 YTD가 뭐 SPY를 넘어선 해도 있을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해도 있고요. 물론 이제 기초 자산 대비 기말 자산이라던가 연평균 수익률은 이제 주식 SPY가 높았고, 다만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눈에 띄게 봐야 할 그 시장이 급락했을 때 어디까지 빠졌냐, 최대로 어디까지 빠졌냐라고 했을 때 TLT가 마이너스 1.43%니까 굉장히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한 해 수익률로도 TLT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지 못한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게 마이너스 0.72%니까 확실히 변동성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6% 이렇게 기록했었던 주식군보다는 선방을 하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로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선택으로 미국 국채도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계속 좋았으면 사실 이제 이런 거 뭐 자주 소개해드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시장이 워낙 지금 시장은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뭐 페이스북 시가총액 뭐 100조 원짜리도 급락이 나오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홀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뭐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주식 이외에 다른 자산으로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번 주에는 미국 국채 투자하는 ETF를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주요 매크로 요인들이 해결될 만한 부분들이 아직 단기간에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언제 반등할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는 어쨌든 예측보다는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이제 미국 국채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이번 주에도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장이 조금 더 나아지길 기원하면서 이번 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중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